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좀 밖에서 찍고 있는데 밖에서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연이 도착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지금도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밝게, 왜냐면은 사연 자체는 슬픈데 결국엔 다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해지시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좀 씩씩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사실 이틀 전에 찍을 때 눈물이 나서 도저히 못 찍겠어 찍다 말았고, 또 이제 어저께 찍으려고 했는데 또 눈물이 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찍자 하고 왔는데, 지금 다시 봐도 저는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보시고 막 또 눈물 많이 흘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 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인 분들은 집에 가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 악물고 한번 읽어볼 텐데 안 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울어갖고 혹시라도 제가 막 이렇게 울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박사TV 신박사님, 고작가님. 저는 부산에서 혼자 10살, 12살 남매를 키우는 부산맘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체인지 그라운드를 들으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입니다. 저도 힘든 삶이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연, 그리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아침 울던 저에게 매일 밝은 웃음으로 살아가는 저로 바뀐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매일 보냅니다. 위기가 또 올라가네, 벌써부터.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 희생만 하는 어머니, 어릴 때부터 가출했던 큰언니, 연락 두절, 장녀 아닌 장녀 노릇을 하는 둘째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딸만 3인인 집에서 자란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도박, 바람, 허풍, 폭력, 경제적 무능력, 술만 빼고 나쁜 건 다 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당시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어린 딸 3명을 두고 이혼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늘 맞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제 큰딸이 자꾸만 말썽을 부리고 사춘기 시절 방황하니 그걸 다 엄마 탓으로 돌리고, 그 폭력은 엄마와 큰언니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늘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20살이 된 큰언니는 아예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고 살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 바람이 나서 그쪽에 가서 아들을 낳고 사는 바람에 드디어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IMF 시절 1998년. 우여곡절 저는 공부는 중간 정도 하는 수준이었지만 엄마가 막내만 대학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을 막내라도 대학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지방대 4년제를 갖고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던하게 살던 그런 제가 운 좋게 2002년에 부산의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작은 언니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나갔고 엄마와 저만 같이 살면서 지냈습니다. 부끄러움도 겁도 많았던 전 29살까지 모태솔로였고 30살에 처음으로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의 남편을 소개팅 당시 그가 어린 시절 방황을 많이 했지만 심성은 착해 보였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기에 전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미 시작되었는지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인간이 아니었고, 회사는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잘리기에 바빴고, 허풍, 허세, 분노, 나쁜 건 다 가진 남자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근데 이것 때문에 미치겠네 또. 그 상황에서 저는 어릴 때 엄마의 모습처럼 그냥 남편이 사고치면 제 월급으로 메꾸고 맞으며 애들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해서 속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협의 이혼을 하고,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아이들과 기존 집에서 이사하고 바로 옆 동네 작은 빌라에서 아이들과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늘 사고 칠까봐, 언제 분노가 폭발할까봐 조마조마하던 게 없으니 너무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이가 너무 어리니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 8시, 너무 고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싱글맘이시니까 일하고 혼자 와서 양육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애들을 봐주시니 그 또한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렇게 이혼 후 1년 있다가 전 남편 이제 친구가 울면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에게 급하게 전화 온 이유가 전 남편이 자살을 해서 경찰서로 연락이 왔다고, 가족 연락처를 찾는다고. 저랑 살면서 전 남편은 22살이라는 어린 여자랑 동거를 했고, 그 여자아이랑 살면서 저랑 이혼을 했고, 저에게 가정한 2천만 원으로 이 여자랑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 관계가 안 좋아지니 그 여자아이가 싸우고 집을 나간 뒤에 술을 먹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게 온갖 폭언을 했던 사람, 그래도 결국엔 그런 선택, 그냥 아이들을 봐서 좀 제대로 살아주면 안 되냐고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나이가 5살, 7살. 앞으로 이 아이들은 아빠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될까.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아빠가 일하러 외국에 잠시 갔다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전 독하게 가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음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 시댁은 이미 연락은 끊긴 상태이니 애들 아빠 친구한테 어디 추모공원인지 물어보고 회사 하루 쉬는 날 추모공원 가서 혼자 펑펑 울다 왔습니다. 애들 아빠 사망 신고가 되니 우리들 앞으로 빚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법원 고소장을 받고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이런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절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전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니 상속포기 법원 가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하길래 그 뒤로 시댁하고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시댁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편안하게 잘 사시는데 그렇게 귀한 손주 안겨드렸는데 제가 자기 아들 끝까지 보듬지 않은 전 평생 그들에게 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한정 승인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에게 남겨진 빚 채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7개월 정도 지나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외국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너무 멀고 어리고 비행기를 오래 못하니 친할아버지랑 고모들이 가서 장례를 치렀고 그래도 하늘나라에 갔지만 애들한테 아빠는 아빠였기 때문에 저에게 악마 같은 남자였지만 애들한테 좋은 아빠의 모습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좋은 추억, 잼나는 생활 많이 해서 아빠랑 하늘나라에서 어느 날 만나면 이야기해주자고 말을 하면서 우리 3명 다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안 울었어야 돼. 그렇게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시간을 지나고 현재는 웃음이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시네. 어떻게든 남녀 차별 많은 직장에서 제 개인사 다 오픈하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면서 버틴 직장 생활 덕분에 이번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시네. 친정 엄마와 친정 언니가 항상 가까이 계셨는데 이제는 43살에 진정한 인생 독립을 하려고 주거지 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억 다 잊고 어린 남매 앞으로 더 잘 열심히 살 수 있을지
가장의 무게, 엄마의 자리, 알 수 없는 미래, 우리 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제가 당당하게 큰 산처럼 제가 버티고 있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기 안 죽고 잘 살 텐데 늘 매일매일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에 들어서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니 하지만 체인지 그라운드를 매일 보면서 심리적 여유를 찾으려고 늘 방송을 챙겨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젠 정말 행복해질 차례가 온 게 맞을까요? 맞죠. 이제 행복하게 사실 것만 남았죠. 신 박사님, 고 작가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치겠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많은 걸 두 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이 많은 누나 사연이지만 그래도 제 사연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솜씨 없어서 엉망인 글이지만 끝까지 제 인생사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씩씩하잖아. 저는 제가 이 상황이면 내가 이게 버틸 수 있었을까? 아빠도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근데 아이들은 둘이 있고 나는 못 버텼을 것 같은데 너무 씩씩하잖아. 미칠 것 같아 진짜. 그 질문 하나 하셨잖아요. 저도 이젠 정말 행복하게 해줄 차례가 온 게 맞을까요? 제가 앞으로 그냥 행복하실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씩씩해서 제가 볼 때 큰 위기는 인생의 위기는 다 넘어간 것 같고 아이들도 잘 키우실 것 같고 애들도 잘 될 것 같고 이 사연 보내주신 저보다 누나잖아요. 누나도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진짜 안 울고 소개할 방법이 없어. 진짜 이거 안 울려고 밖에까지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네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우리 누나 정말 잘 되실 거고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잘 되시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이겨낸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힘들고 지치고 진짜 어렸을 텐데 또 자기가 이겨내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